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경신 또 경신. 계속되는 신고가 경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9월 점차적으로 오히려 상방을 높여가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증시뿐만이 아니라 금 가격도 은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제는 과매수권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의 불안감도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던 9월 FOMC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통일된 의견으로 25bp 인하를 했지라는 결의 발언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의 발언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고요. 투자 포인트들과 또 시장을 이끈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의 주가 상승이 미국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마감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7% 반등하면서 단숨에 22,800포인트 선에 근접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4%의 반등이죠. 6,700포인트 선 돌파를 눈앞에 둔 채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어제까지 올타임 하이, 이제 오늘로써 3거래일 연속의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시를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바로 빅테크주들의 힘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호재가 들려오면서 주가가 3.9% 점프를 했고요. 애플 역시도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4%대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 전체를 받쳐주는 힘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 요인은 분명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글로벌 인재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CNBC의 메인 타이틀로 걸려있던 헤드라인입니다. 이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0에서 $10만 달러로 인상을 했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조금 넘으면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 비자를 얻을 수 있던 것이 이제는 1억 원 이상 훌쩍 뛰게 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이만큼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다른 이 글로벌 강대국들로 고급 인재들이 유출될 거다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유럽이라든지 영국, 그리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로 이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 미국의 노동 공급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또 한 가지의 리스크가 정부 셧다운 우려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달 말이죠. 이제 9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부채 한도 마감 시한이 다시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는데 다만 이 원래 부채 한도 이슈라고 하는 것이 막판 까지도 줄다리기 협상을 늘 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각종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줄줄이 전해졌습니다. 연준 안에서 2단화 타이틀을 얻고 있는 인물이죠. 신임 이사인 스티븐 미란 오늘 연설을 진행했고요. 이 자리에서 강력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As a Fed governor last week, you wrote down a forecast for a total of 150 basis point cuts in 3 meetings, which is usually panic territory. How can both points be true at the same time? That the economy is doing great, but a rapid interest rate reduction is necessary? Yeah, so look, I mean, as I said a few moments ago, I expect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into next year to be better in terms of growth tha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n large part because a lot of the effects of the tax bill are going to be kicking in and, you know, trade uncertainty is dissipating. But I view a lot of that as also expanding the supply side at the same time as the demand side. And so, as I said, if actual output and potential output are moving out at the same time, it doesn't imply a necessarily hawkish or much tighter policy because the output cap isn't expanding if they're both moving out at the same time.
세제 배편과 관세 등으로 인해서 중립금리가 낮아졌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1.5%포인트의 강력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같은 날 다른 연준 인사들의 연설 역시도 진행이 됐는데 이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무살렘 총재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약화가 뚜렷해져야지만 추가 인하를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헤맥 총재 역시도 지금처럼 물가가 아직 높은 상황 속에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경제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추가 인하에 대한 행로가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간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약 17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롱 포지션이 청산된 영향이었고요. 비트코인이 2%대 하락한 한편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7%대의 급락세였습니다. 현재 4,15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총 3위 리플 역시도 5% 안팎의 약세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금 선물 가격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효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다 보니까 향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해석. 그 가운데서 금 선물 가격이 2%대 반등 흐름을 보이며 3,780달러대도 돌파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엔비디아가 3.9%, 애플이 4.3% 급등이었고요. 또 오라클의 주가 역시도 6.3%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투심이 살아났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 17의 초반 인기가 주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M7 종목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동안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애플인데 이제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YTD 기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도 돋보이고 있고요. 오라클의 경우에는 임원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프라 캐치 CEO가 최고 경영자직에서 물러나고요. 부사장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한편 이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부의 사장이었던 클레이 마구이르크 그리고 인더스트리 사업부 사장이었던 마이크 시실리아 두 사람이 공동 CEO로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오라클의 주가 6.3%의 급등이었고요. 이제 이달 들어서만 45%의 급등 추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메타, 알파벳 등의 주가는 쉬어갔다라는 것이 오늘의 특징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의 여파라고 봐야겠습니다. 각각 보유 직원을 이 알파벳과 메타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4,000명씩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에 대한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무려 14,000명으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인상의 직격탄을 가장 강하게 맞아갈 예정이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인기 그리고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밖에 종목들의 이슈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AI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두 대장 기업이 손을 잡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오픈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40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나서게 되고요. 이번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들이 동원이 됩니다. 가동 시작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래 의향서가 오늘 체결된 가운데 앞으로 수주 내로 이 거래의 세부 사항이 정확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거래를 통해 오픈 AI의 지분을 일부 엔비디아가 받게 되고요.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이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 뉴스가 전해진 직후에 급등권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장중 184달러까지 한때 턴치를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월가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아이폰 17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프록시로 이 길어진 리드 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구매를 한 이후 배송을 받기까지 걸리는 이 총 소요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아이폰 16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10일에 불과했다면 17의 경우에는 지금 주문하면 적어도 18일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17의 인기가 더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죠. 댄 아이브스 역시 어제 분석 노트를 발간해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애플의 성장성이 실망스러웠다 보니까 지금 아이폰 17 자체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목표가를 기존의 $270에서 이제는 $310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과연 이번 17 라인을 통해서 중국 시장 안에서도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등과 같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다시금 점유율을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는 오늘 $256까지 경신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장비사들의 주가 역시도 간밤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투자 의견 상향 덕분이었는데요. 가령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메모리 웨이퍼, 팹 장비 업황, 반등을 이유로 그 핵심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의견 중립이었는데요. 이제는 비중 확대, 매수를 뜻하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172에서 $20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5.5% 급등을 하면서 $200대를 터치했고요. 다만 신규 목표가가 $209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은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램 리서치 역시도 업황 반등의 핵심 수혜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의견이 비중 축소, 매도였는데 새롭게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92에서 $125로 높여 잡았습니다. 주가는 4.2% 급등으로 반응을 했고요. 다만 신규 목표가는 현재 주가 대비 다운사이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유의가 필요하겠죠.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임원진 교체 소식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것보다 오라클의 간밤 주가 상승을 부추겼던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백악관 측에서 이 틱톡의 미국 지분 사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참여 기업으로 오라클이 투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한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할 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오라클의 정확한 종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6.3% 급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19.5 가까이 점프를 하면서 $328대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세라 이슈입니다. 사실 어제 장중에 전해졌던 뉴스이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이 뉴스 아마 아주 익숙하실 건데요. 화이자, 이 살 빼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 메세라를 인수한다. 최대 10조 원대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 메세라의 주가 정규장에서도 급등폭을 지켜냈습니다. 60.8% 뛰어오르면서 $53.58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따라서 간밤 아르헨티나 상장 주식들 그리고 ETF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고요.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이달 들어서 급락세를 나타냈잖아요. 이에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부터
내일부터 엑세큐트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르헨티나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죠. ARGT의 주가가 6.9% 뛰어오르면서 74달러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서는 여전히 9%가량 하락권을 달려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불패 행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소가리를 시켰던 애플과 테슬라도 이제 간밤에 애플의 상승으로 인해서 모두 YTD 기준 플러스권으로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M7 불패의 흐름 올 한 해 동안 어땠는가 한번 들여다보시죠. 4월에 충격을 딛고 점차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사이에도 애플의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테슬라 최근 들어서 특히 20% 넘는 상승을 그렸던 최근의 흐름, 그리고 애플 역시도 아이폰 17 시리즈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 반응을 이끌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플의 4%대 추가 상승으로 이제 M7 종목들 일제히 YTD 기준 플러스권 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올해 28번째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CFRA의 샘 스토발은 현재의 랠리를 1950년대 랠리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8월 말까지 S&P 500 지수가 20번가량의 신고가 경신 흐름을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마지막 4개월 동안 상승폭만 5.5%에 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려운 9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9월의 흐름과는 좀 반대로 되는 S&P 500 지수의 신고가 경신 흐름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죠. 연말까지 1950년대 랠리를 상기시키는 4에서 5%가량의 상승 흐름을 추가로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RSI 기준으로 과매수권에 다시 진입했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고요. S&P 500의 기업 투자 51% 성장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에서 나왔는데요. 웨스파고 투자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지출이 S&P 500의 기업 투자 51%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가의 경신 흐름은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초대형 계약 소식에서 불거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 초반만 해도 금이 랠리를 펼치면서 시장이 약세 흐름을 견디어 가야 하는가 했는데 그러한 흐름이 반전되는 것은 역시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투자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향후 랠리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노동시장에 포커싱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용인하는가 수준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이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요. 미국 행정부가 경기 과열 성장 정책을 추진을 하고 연준의 인하 속도가 이를 따라오게 된다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기업의 매출과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라는 얘기겠죠. 강세장 조건은 연준 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를 충족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RSI가 지금 다시 과매수권으로 진입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M7 종목만 보고 달려가거나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만을 기대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일관된 방향으로만 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구루는 무엇을 볼까요? 워런 버핏이 최근에 비아디를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어느 쪽의 지분을 늘리고 있을까? 일본의 미쓰이물산 지분을 의결권 기준 10% 이상 늘리면서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사랑은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미쓰이물산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워런 버핏입니다. 미쓰비시 상사에 이어서 미쓰이물산 지분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의 종합상사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LNG부터 식품까지, 그러니까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까지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다양한 사업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워런 버핏의 투자에서 또 한 번 힌트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초대형 빅딜, 시장을 뒤흔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배포용 데이터 센터 구축 및 AI 인프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억 달러를 점진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최소 10기가와트 전력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 시스템으로 오픈 AI에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투자 실행은 엔비디아 시스템이 기가와트 단위로 배치 운영될 때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1차 배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 데이터 센터 동맹과 함께 진행되는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의 연계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500억 달러 이상을 인프라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구체적인 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학습 배포용 데이터 센터 구축의 그 목적이 있고요. AI 인프라 확장 지원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점진적으로 투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최소 10기가와트,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기가와트가 원전 1기가량의 발전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계획, 엔비디아의 최신 GPU 그리고 베라 루빈과 같은 이런 첨단 시스템까지도 공급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초대형, 최초의 계약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 100억 달러는 오픈 AI 칩 구매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공급해준다면 오픈 AI는 현금 투자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형 계약을 등에 업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경신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AI 엔비디아 CEO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뼈있는 한마디들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수십억 GPU가 필요한 컴퓨팅 부족 시대에 직면할 것인데 지금 AI 기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 정책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기도 했던 H-1B 비자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막대한 비용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딥시크 모멘텀 이후에 시장이 AI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AI의 확장성을 무시하고 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이러한 컴퓨팅 부족 시대에 직면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AI와 거대 데이터 센터를 함께 구축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이번 초대형 계약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뼈있는 한마디를 들어본 뒤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기업이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앞으로 HBM 시장이 이렇게 변모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시장을 어떻게 삼분화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의 흐름을 짚어간다면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6년 그리고 2027년이 될수록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물량 그리고 마이크론의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칩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단의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실적과 주가 내용도 계속해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초대형 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가장 막대하게 필요한 것은 결국 전력일 겁니다. 메타가 전력 시장에 나섰다라는 기사는 지난 주말 사이에 들려왔는데 데이터 센터 초대형 계약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뉴스가 아닌가 해서 다시 꺼내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메타가 자회사 아템에너지 LLC를 통해서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전력 도매 사업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아템에너지는 전력을 도매 시장에서 직접 사고 팔며 필요시 초과 전력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그리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직접 전력 거래에 참여하면 구매 비용 절감, 시장 변동성 완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 운영 효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 진출로 글로벌 빅테크의 에너지, AI 융합 혁신이 가속화될 예정이며 향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에너지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메타가 전력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익이 나기 때문이겠죠. 미국 내 전력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보시죠. 마치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흐름을 연상케 하는 전력 가격에 치솟는 모양새입니다. 2022년부터 빠르게 전력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력 가격이 치솟는다라는 이야기는 미국 내 뉴스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메타가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 나가는가 좀 들여다볼까요? AI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확장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력 수요가 최소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전력 조달과 트레이딩 사업 강화로 메타가 자회사 아템에너지를 이용해서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전력 도매 사업 진출하겠다라는 의사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메타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역시도 구매 비용 절감, 시장 변동성 완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큰 결 안에서 전력 도매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또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캐시카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전에 저희 7월 특집 때 전해드려서 조금 오래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때 이후로 아이리스 에너지의 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경신했고요. 간밤 주가는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300% 넘게 상승한 아이리스 에너지,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던 기업인가 들여다보니까요. 비트코인 채굴 사업하던 기업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값싼 전력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렇게 전력 쪽으로 사업군을 모색하면서 캐시카우를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주시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짜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